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동석입니다. 예, 요즘 단풍이 최고 절정에 이르는데요. 때문에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산행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가을 햇볕입니다. 네, 가을 햇볕은 우울증도 해소해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예. 하지만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면 각막염과 또 백내장 같은 눈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단풍 관광에 떠나시거나 나들이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챙기는 게 좋겠는데요.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은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력 보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용인 UV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꽤 쌀쌀합니다. 따뜻한 외투 챙겨 입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종목 퀵서비스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볼게요. 네. 딱히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 증시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투자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업종별 흐름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띈 업종들이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요.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강합니다.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오르는데 코스닥 지수는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도 연중 최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오늘 강세인데요.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도 오르네요. 네, 또 오늘 항공에 관한 업종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예.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도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진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특별한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죠. 9월의 별점왕은 정태근 팀장, 정태근 전문가였는데 네. 가슴에 별 달고 진행하시는 거 보셨죠? 10월의 별점왕도 뽑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목소리가 뵙겠습니다. 굉장히 씩씩하시니까요.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네, 옆에 계시는 강선생님도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예? 저요? 옆에 계시는- 강동석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예, 보통 반갑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제 팬이신데 이상하네요, 오늘은. 시청자님. 네. 예, 저도 좋아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냥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삼성정밀화학예. 삼성정밀화학이요. 예, 예. 예,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얼마에 사셨어요? 이게 살 때 오래됐어요. 2010년도인가 샀는데, 예. 그걸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차화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 뭐 매매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때까지 예. 가지고 있는데, 예. 네. 57,230원에 한 15% 정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2년 정도 들고 계셨고 높은 가격대 팔 수 있는 시기도 놓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라 더 길게 들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일단은 57,000원에 사셨고 오늘 7만 원 선에 거래가 되니까 네. 수익권 내 계시긴 하거든요. 예, 예. 얼마나 길게 보세요? 근데 뭐,
이래 좀 중대형주는 보니까 좀 예. 빠지더라도 항상 그 시세를 유지하면서 쭉 나가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금년 연말까지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이 종목을 심기원 대표께 여쭤보기에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 6명의 전문가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예, 해보죠. 감사합니다. 예, 삼성정밀화학인데요. 역시나 6분의 전문가 모두 올 보유가 나왔습니다. 심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수익도 예. 내고 계시는 거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삼성정밀화학 지금 이 종목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뭐 분야의 직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 내 뭐 다른 LG화학, 뭐 하나케미칼 이러한 종목 대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반기에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화학 업종 내 이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앞서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차화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차화정을 이끈 여러 가지 종목군이 있겠지만은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정밀화학은 약간 좀 소외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뭐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정밀화학이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LG화학을 비롯한 나머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화학 업종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전자재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이 화학 업종 내 종목군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특징적이었는데 삼성정밀화학은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소외되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정밀화학 집중화 그리고 소량화되는 그러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지금 시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홀딩 전략 말씀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현실인데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그런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 보였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어느 정도 더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님 그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계시는데 지금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가 되셨나요? 근데 제가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목표 주가는 없고 조금 한 8만 원대까지는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8만 원대 생각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8만 원보다는 조금 아래인 한 7만 4천 원대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삼성정밀화학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삼성정밀화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대세 상승을 좀 논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수익을 좀 더 내자. 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 보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업종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한 7만 4천 원 정도로 우선은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별점은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심기원 대표께 저희가 별표를 드릴까요? 구두로 지금 그럼 별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별표를 드립니다. 아, 네. 이거 신선한데요. 고맙습니다. 심기원 대표께 별표 꼭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AS 핵 드릴 거거든요. 예. 그때 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잘 적어두셨다가요. 여쭤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수고하십시오. 추천군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수익 네.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네. 보통 장기 투자자세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도 참 여유로우시고. 예,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종목 사고 팔고 하는데 꼭 네. 수익이 잘 안 나는 게 아마도 좋은 종목을 잡기는 잡는데 네.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또 사람도 주식도 오래 봐야 또 정도 들고 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 거 그게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네. 문자 볼까요? 다음 문자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오텍입니다. 매수가 5,186원에 비중이 20%인데요. 뭐 상패 위기는 벗어났지만 매도하고 싶으십니다.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이상훈 전문가님. 예. 네, 일단 디오텍 같은 경우에 상폐될 어느 정도 왜 그런 위기가 왔냐면요. 안에 뭐 직원의 횡령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리스크로 조금 가담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건 전에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였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조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만들어 갔냐고 한번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금 매출이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은 안정적인 매출세를 기본으로 하고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단기적인 리스크 자체는 직원의 이제 횡령 소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는 좀 더 홀딩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지금 손절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4,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금 재매수의 계기로 좀 삼으시면 어떻겠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말리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디오텍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다음 네. 문자는 나우콤인데요. 네. 나우콤 사신 분 매수가가 13,400원이시고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50%를 들고 계십니다. 나우콤 문의하신 분은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신 대표님. 네, 우선 뭐 나우콤 같은 경우에는 SNS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면서 최근에 좀 급락세에 따른 우려감이 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장 뭐 나우콤, 가비아 같은 종목군들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은 약간은 좀 펀더멘탈이 아닌 테마성 재료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측면,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강력하게 이 테마성 재료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세에 대한 그런 변동성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락세 보였는데, 뭐 SNS 관련된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한 나우콤 역시나 그러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15,000원대 주가가 1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뭐 규제 리스크라든가 이러한 점에 따라서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시점 뭐 야권 후보들 간의 뭐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선거에 있어서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NS 관련된 부분의 필요성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테마성 재료가 꼭 아니더라도 뭐 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기업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광고 시장에 있어서 이 SNS가 상당히 좀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14,000원대 매수가 이상의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중도 많고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네, 이번 종목은 삼성테크윈입니다. 예. 매수가 70,074원에 비중이 28%인데요. 제때 손절하지 못해서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3분기 영업이익이 30% 감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실적을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잠정 실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약간 좀 떨어졌던 모습을 나타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감소를 했죠. 그만큼 지금은 텀 자체가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형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차트죠. 그래서 오늘 흘러내리는 모습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다시금 뭐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있던 물량 자체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손절을 놓친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종목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거나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 말고는 수익이 잘 나는 종목군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테크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차라리 조금 축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그런 종목군으로 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을 조금 갈아타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고요.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나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비중 축소 전략으로 또 3분기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은 코스닥 기업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말씀하시네요. 예. 자, 이번에도 역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ELK가 들어와 있습니다. ELK를 25,500원에 사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많으십니다. 65% 들고 계신데요. 비중이 많은 만큼 걱정이 되시겠지요. 네. 얼마쯤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씩 분할 매도하셔갖고 차익 실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LK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 보였는데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역시나 모멘텀적인 측면 아이패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ELK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아이패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아이패드 미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주가의 가파른 상승 흐름을 더욱더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로 노출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의 음봉 형태 나왔다는 거 최근 들어서 연일 양봉의 형태로 올라갔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재로 노출에 대한 우려감을 한 번쯤은 걱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5,5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욕심 내지 마시고 우선은 어느 정도는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혹은 약간 좀 리스크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중을 축소한다고 해도 이제 네. 남은 물량은 좀 더 들고 가고 싶으실 텐데 시간은 다 됐지만 목표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만약에 분할 매도 하셔갖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예. 가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24,000원만 좀 짧게 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예.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재료 노출에 따라서 지금은 크진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ELK 바로 전고점이 24,5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만 잡고 가시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래도 수익권 내 계시니까 대응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기아차 보내주셨어요. 32,700원에 비중 20%. 당연히 수익권이신데 제닉으로 종목 교체는 어떻습니까?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상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아차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청자분이 체크하지 못한 제가 판매 대수에 대한 실적은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단기 실적은 이제 분기당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내수는 지금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대신 해외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때까지 올해 누적을 한번 보시면 내수 같은 경우에 4% 감소를 했고요. 대신에 해외 같은 경우에 11% 다시 또 상승을 했죠. 그만큼 지금 기아차의 실적을 잡는 것 자체는 내수의 부진이 가장 우려가 많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롱런을 하시는 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로 보시더라도 100% 넘게 나셨는데요. 예. 차라리 이렇게 대응을 하실 바에는 그냥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봉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면서 지금 여기서 한 번에 거래량 자체가 다시금 크게 들어왔던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조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집 단계였다고 좀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많이 사로잡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거는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여기 올라오는 120일 선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닉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더 롱런하는 스타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또 기아차 좀 더
가져가서 수익 크게 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기아차를 3만 원대 사셨으니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게요. 동국제강을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동국제강과 네페스 문의하셨는데 동국제강만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으니까 한 종목만 풀어드립니다. 16,95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장기로 가져가면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락해서 걱정이시라고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 뭐 네. 장기로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동국제강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철강업종 최근에 원화 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원자재 수익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좀 수익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원화 강세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뭐 썩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국제강 역시나 계속적인 하락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동국제강 지금 시점 다음 주에 있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역시나 업황과 그리고 산업 그리고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14,40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하락세 보이면서 약간의 좀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횡보 움직임 속에서 15,500원대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반등을 이용해갖고 우선은 좀 매도하시고 철강 업종이 아닌 다른 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손절을 말씀하시는군요. 14,500원 선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다 하십니다. 지금 11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봐야겠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현대위아 네. 예. 18만 9천 원에 25% 정도 됩니다. 네, 18만 9천 원에 25%요. 네. 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그때 고점 찍고 잠깐 조정 보일 때 매수했거든요. 네. 예, 주가가 한참 잘 올라가다가 좀 내려갈 때 네, 사셨군요. 약간 조정 받을 때 예. 그때 매수했는데 한 달 넘었죠. 네. 예. 시청자님 보통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자동차 업종을 할 때마다 저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아, 예. 예. 속상하시겠어요. 기아차, 현대차 옛날에도 다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궁합이 안 네, 좋은데도 현대위아. 어떻게 또 현대위아를 고르셨어요? 현대위아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 매물이 없다 그래서 매물 사실 없었어요. 그때 고점 찍을 때.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분할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네. 예.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네. 그 전에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모든 분들께서 이제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 좀 이익 구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상현 대표님. 모든 분들이 일단 보유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일단은 왜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매수하시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뭐 이러면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현대차나 기아차를 손해보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기아차 방금도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권을 분명히 보고 나오셨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기 때문에 약간은 긴 텀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웃긴 게요. 현대위아가 한 주에 1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1000주를 사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이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아주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월봉상으로 좀 보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대가 19만 8천 원이죠. 18만 8천 원인가요? 18만 9천 원이요. 예, 18만 9천 원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텀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위에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물량 자체가 쌓여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6만 원대 매물 자체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가격 자체를 지지해주는 구간은 16만 5천 원인데 다시금 상승시킬 수 있는 구간은 18만 5천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현대위아가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저는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호흡 자체를 조금 길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단기적으로 현대위아를 고르시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야지 이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현대위아를 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한번 내가 수익률을 한번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거는 투자죠. 그래서 투자와 복권에 대한 그런 명확한 방법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종목 같은 경우 현대위아를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게 가장 큰데요. 일단은 유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닝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모닝 엔진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상당히 판매가 높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염두가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비중 축소를 조금 권해드리고 차라리 패턴 자체가 조금 빠르신 종목군이 차라리 궁합이 좀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이 종목 사실 때 어떻게 단기 대응하실런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생각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봤어요. 3개월 정도요. 그렇다면 네. 이상료 대표님 의견은 단기라면 좀 비중을 축소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네, 예, 약간 좀 시청자님, 네. 여러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시고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내리시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렇게 저희가 하시면 또 될 것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길게 보면 뭐 문제는 네. 없겠지만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 봤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을 36만 원에 20%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분께서는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속에서 우려감 컸지만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업종에 대한 좀 저평가 메리트가 부과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롯데쇼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 가지 규제와 그리고 실적 부진 우려감 속에서 그리고 소비 심리가 부진한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좀 장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락 추세가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겨울철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말로 다가갈수록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 충분히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만 원대에 대한 바닥권을 확실하게 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에 우려가 되었던 뭐 32만 원대라든가 이러한 저항 라인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다 지금 상향 돌파한 상황에서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37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고생하셨는데요. 네.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롯데쇼핑 봐드렸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실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 7,000원의 비중이 다소 있으신데요. 50%입니다. 어제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데 오늘 대응해 볼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참 써니전자 이름은 햇볕과 같은 상당히 좋은데 네. 주가 자체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 주식 자체가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29%였는 게 2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9월달 얘기죠. 그러면 9월달은 고점이었죠. 그만큼 고점에서 어느 정도 최대 주주는 팔아 넘기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업적인 부분 자체는 주가를 좀 더 올리려는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갖는 건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매수가 자체가 지금 7,000원이신데요.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 차라리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쉽게 제가 뭐 안 했는데 계좌에 파란색으로 40% 넘게 찍혀 있으면 솔직히 못 팔죠. 못 팔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월봉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월봉상인데요.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꾸준히 21선은 그래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단에 3,000원 정도는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 2번이 나왔는데 무조건 손절선은 3,000원을 보시고 꾸준히 좀 들고 가시자고 좀 대응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거래량 자체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써니전자 다음 달쯤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팔기 어려운 가격대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네. 써니전자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OCI 머티리얼즈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OCI 머티리얼즈를 46,5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5247님께서 앞으로의 전망과 손절가도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우선 뭐 OCI 머티리얼즈, 반도체 관련된 업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태양광 업체 OCI와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산업보다는 역시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OCI 머티리얼즈도 그러한 힘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은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사실 손절이라든가 분할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선은 좀 분할로 매도하신 다음에 지금 시점 약간은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태양광 업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 기대감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녹색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 높아지고 있지만은 태양광만은 약간 좀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다라는 측면 계속적으로 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르시고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OCI 머티리얼즈를 20% 들고 계신데요.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OCI와 함께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오늘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 지수가 한 19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이 건설주 참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12,200원에 비중이 35%.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일단 건설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국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써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은 지금 과포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소형 건설주 자체가 자본 위기로 인해서 약간 상장 폐지가 되든가 아니면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만큼 건설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이 대형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어느 정도 활로를 항상 찾았었는데요. 중동에서 상당히 빛을 많이 발했죠. 하지만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수주 자체가 조금 어려운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다시금 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한 번쯤에 큰 추세는 올 수 있는 시즌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적인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유압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1,500원 정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1,500원 근처에서는 계속적으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건설주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경기 민감주를 조금 갈아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아쉽지만 또 다른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2365님께서 국도화학을 문의하셨습니다. 국도화학 사신 가격이 네. 5,050원, 55,000원이시고요. 네. 국도화학을 55,000원에 25% 들고 계신데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예. 우선 뭐 국도화학 최근에 약간은 좀 하락폭이 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 산업에 걸친 여러 가지 제품 생산과 수요층이 어느 정도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화학 업황 자체적으로 지금 불안감 크지만은 그래도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주가 좀 급락세 보이면서 44,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6월달과 8월달 사이 계속적으로 한 번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던 가격대인 만큼 반등을 한번 모색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 우선은 49,000원대까지 형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 회복 무조건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매수가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손절이 아닌 게 참 다행이네요. 국도화학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네. 32,800원인데요.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데요. 예, 매도하지 마십시오. 매도하지 네. 마시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 거를 한 개 샀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전제품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최강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분기에 적자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됐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G 디스플레이가 터치 패널을 생산한다면요. 제가 다른 종목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수주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는 터치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 벌써 주가 자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기대감이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지 주가는 좀 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중에서 몇 안 되는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폰의 주가 자체가 4% 정도 올랐죠.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에도 약간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네. 시간에는 지난주에 상담 받았던 종목 AS 받는 시간인 일주 후에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신기원 대표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중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 종목의 이름은 삼영화학이었습니다. 당시 매수가가 4,100원, 비중이 100%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신기원 대표께서는 비중 축소가 먼저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죠. 네.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신기현 대표께서 삼영화학을 봐주셨었는데 예,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니, 잘 못 봤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제가. 예, 일단은 3,500원 선이 지지가 되면 3,9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는데 이 삼영화학 종목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비중이 너무 많다고 하셨었거든요. 예, 이거 예, 물타기 해갖고 자꾸 5,000원서부터 자꾸 물타기해서 이렇게 내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100% 예. 비중을 그대로 들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심 대표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삼양화학 지금 시점이라도 약간씩은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가치주라든가 약간은 좀 기대감이 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역시나 부각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 그만큼 수급 쪽으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 즉 돈의 힘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삼양화학은 약간의 시장의 관심도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갖기에는 좀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지금 100% 다 실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좀 비중 줄이시고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양한 업종, 다양한 포트폴리오, 특히나 최근에 내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느 정도 파시고 내수주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가 원화강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서 손실 나셨지만은 다른 종목군이 수익을 내면서 전체 계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약간 한 종목에 올인하시고 그리고 소외된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계속적으로 가지시는 것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도 약간 비중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근데 이게 먼저 7월 달에 4,3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이제 한 번은 수익을 나갔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5,000원 가까우고 했는데 이제 뭐 점점 빠지더라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은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 물론 기다리면 4,300원, 500원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의견이 그러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할 의견들이 나왔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가가 해주셨던 에이스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차바이오닉이었죠. 매수가 9,140원에 비중이 50%였는데 이상호 전문가 의견은 보유해보자. 8,000원이 넘어서 이탈한다면 매도해보지만 일단은 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가는 아쉽게도 지난 화요일보다 조금 내려갔는데요.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뭐 계속 조금 더 사서 70% 됐어요. 예. 그 매수 단가 좀 낮아졌겠네요. 아니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좀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저희가 빨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네. 예. 아이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아, 네. 그리고 힘내셔야 될 때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빠지기도 힘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보면 가격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에 거래량 최저치 갱신이라고 표시가 됐는 게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은 거의 개인의 물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아. 움직이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만큼 매집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아. 주가 자체가 조금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좀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방향으로 한 번은 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에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다가 만약에 크게 한번 튀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급하게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십시오. 그만큼 휴대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매출 자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형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 것 뿐이지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하시고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예금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네, 어머님 또 기운 차리시고요. 또 이렇게 보유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금액 얼마까지 바라봐야겠죠? 네, 목표가 한번 살짝 집어주시겠어요? 예, 뭐 이 자리는 10,0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됐습니다. 네. 만원 선까지 갈 수 40%니까.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예. 예. 한올파요. 파마를 샀다가 이거를 바꿔치기 했는데 그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원래 또 내가 사면 내리고 네. 내가 팔면 오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걱정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요. 와이진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또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달 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치가 증가한 21곳도 상승폭이 소폭에 그쳤습니다. 일찌감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테크인 OCI 등은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이미 어닝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어닝 쇼크는 글로벌 경기가 3분기 저점을 찍으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3분기에 7.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바닥론이 나오고 미국도 3분기 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 경기 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합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퇴직, 해고 예정자에게 재취업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하고 DMB뿐만 아니라 PMP나 태블릿 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 표시 조작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내 청년 실업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U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EU 청년 실업 연구 보고서를 통해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 인구가 늘면서 EU 회원국 전체 GDP의 1.2% 정도가 매년 증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청년층도 42%는 장래가 불투명한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미혼의 직장이 없이 교육도 받지는 못하는 이른바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28%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아침 종목객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날씨가 춥다 그래서 네. 벌써 코트나 패딩을 껴 입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걸 그랬습니다. 네. 오늘과 같이 추운 날씨는요, 내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조금 덥다 싶을 정도로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